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3회 이작가야입니다. 호환성 좋은 사람 민들레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직입니다. 오늘도 온 솔라입니다. 먼 길 많이 왔어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오는데 좀 부담이 없었겠네. 저 2시에 여기 왔어요. 2시? 3시에. 3시에. 3시에? 전화하지. PC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드 찾아보고 그러고 있었어요. 크리드 또 봤어? 야, 한번 재평가해보려고. 방송 해보고 재밌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그러니까 놓친 게 있나 봤는데 자막 나왔나 해서. 네, 여전히 네 그랬습니다. 예, 했습니다. 한 주간 뭐 잘 지내셨겠죠? 근황은 좀 짧게 하라는 민원이 있어서 근황은 한 주간 잘 지낸 걸로 알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 주간 개봉작 그동안 지난주 우리가 이게 좀 업로드가 늦어서 지난주에 개봉했던 개봉작들에 대한 후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레이크 먼저 뭐 봤어요? 말모이요. 말모이 네. 어땠어요? 소재는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 한국 영화에 뭐 다들 갖는 불만이겠지만 제가 갖는 불만은 심파. 슬픈 장면이나 좀 진지한 장면에서 느린 음악 좀 안 틀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러니까 이게 미국 영화와 가장 큰 차이는 뭐 누가 죽잖아요. 슬프잖아요. 미국 영화에 비해서 항상 느린 음악이 깔려요. 그러니까 더 요즘에는 음악 나올 때마다 그 몰입이 계속 깨지고, 여기서 조금 질문 던지고 싶은 게 그 울음 문화가 뭐가 다른지 재작년부터 항상 했던 건데 영화에서 보는 국가별 또 울음 코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나 본데 울음 문화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답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랑 그 미국 영화만 비교해봤을 때 울음 문화가 저는 차이가 크게, 우리나라 영화는 울 때는 그 엉엉 우는 문화예요. 아까 엉엉 우는 울음이에요. 뭐 누가 죽거나 이런 슬프면. 근데 미국 영화는 누가 죽어도 흐느끼는 울음이에요. 막 엉엉 우는 걸 막 생각하면 딱히 없는 거야. 그냥 되게 눈물 좀 흘리고 흑흑거리고, 아니면 아예 그냥 우는 장면 없이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든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뭐 그래, 그거는 한국은 이렇게, 뭐 미국은 그렇게, 뭐 영화는 그렇게 그릴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우나? 난 이게 궁금하네. 엉엉 울어요. 그러면 왜 영화에서 그걸 안 담죠? 영화에도 그런 장면 많이 나오는데. 어디요? 어디? 제가 비행기에서 넷플릭스 미드 뭐죠? 마약 카르텔을 다룬 나르코스. 그거 봤는데 거기서 엉엉 우는 거 엄청 많이 나와요. 이렇게? 네. 아이고 이러면서 울어. 그 미국 사람이? 콜롬비아 사람이. 미국. 콜롬비아 사람이 미국 사람이지. 아니 근데 사실 남미 말고 순수 미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찾기가 힘들지 않나요? 아니 왜 민족주의. 지금 피추를 묻는 게 아니라 국적이 미국인 사람이? 국적이 미국인 사람이 엉엉 우는 영화도 많긴 해요. 그러니까 영화 뭐가 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다 그런 장면에 한 편이라도 잘 안 떠올라서 그래. 내가 말한 거 아까 그 드라마 30편이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항상 엉엉 우는 게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좀 느린 음악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말모이나 뭐 다른 한국 영화 보면서 늘 갖는 불만입니다. 근데 소재는 좋았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좋았고 심판은 후졌다로 요약하면 되겠네요. 느린 노래 틀지 말자. 말모이 봤어요? 봤죠. 어땠어요? 쏘쏘했고 심판은 이제 거의 우리나라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하나의 감성이 된 게 아닌가. 극한 직업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심파가. 근데 그건 애초에 코미디잖아요. 코미디도 슬픈 게 없잖아요. 7번 방에 안 나온다고, 심파가. 7번 방의 선물 같은 코미디 같은 거 봐요.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영화로서의 가치를 별로 논하고 싶지 않은 영화입니다. 네. 하여튼 극한 직업의 출연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드디어 심파 없이도 1,000만을 찍는 영화가 등장했다.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장면작에 비해서 올해 개봉 영화들은 심파 요소가 많이 빠지긴 한 것 같아요. 2개 있는데 뺑반하고 극한 직업. 아니 뭐 내 안의 그놈이라든지 그것도 있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안 알려졌지만 심파 요소가 예전보다는 조금 덜해진 것 같기는 해요. 정리하면 그냥 쏘쏘한 소재 좋은 영화였다. 실화니까 한 번쯤 보면 나쁘지 않는 영화. 단점은 단점은 심파. 심파의 러닝타임이 굳이 그렇게 길 필요는 없었다. 러닝타임 긴 거는 진짜 이거 제재해야 돼. 러닝타임 길면 어떤 뭐 영화 기금이라든지 이거를 지원을 안 한다든지. 너무 늘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뭐 보셨어요? 저는 완전 신작 빠삐용을 봤어요. 빠삐용이 리메이크가 됐어요. 진짜? 네. 그 리메이크예요? 네. 라미 진짜? 말렉이랑 그 퍼시픽님인가 거기 남주인공이랑 해서 투톱으로 해가지고 리메이크가 됐는데 그걸 봤어요 제가. 그래요? 원작도 봤어요? 원작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사실 제가 원작이 재개봉할 것 같아서 계속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진짜네? 네, 원작이 재개봉한 건 줄 알고 바로 예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리메이크작이었던 거야. 근데 제가 이걸 GV까지 듣고 왔거든요. 근데 원작이랑은 방향성이 조금 다르게 갔어요, 이 영화가. 그래서 그 영화 원작은 조금 담담하고 냉소적이게 이 두 남자의 우정 이야기와 탈출 이야기를 그려냈다면 지금 이건 약간 휴먼 드라마에 더 가깝게 그리고 이게 원래 원작이 책이잖아요. 그 책 원작과 더 가깝게 나왔어요, 이 영화가. 라미 말렉은 얼굴이 이 천의 얼굴인데 더스티로프만 하고 이 포스터만 봐서는 엄청 비슷하네. 근데 영화를 보면 아무래도 보헤미안 랩소디가 너무 강렬해서 사실 이게 먼저 촬영이 들어갔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꾸 머큐리가 보여. 그 영화에서 군데군데. 그치만 나쁘지 않았다. 심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파 지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심파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휴먼 드라마인데 심파 없이. 네네, 그냥 유혹을 잘 뿌리쳤네. 원작에서는 이 둘의 이야기보다는 탈출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다면 이 영화에서는 약간 그 둘의 관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빠삐용 원작만 본 입장에서 좀 명장면을 3개를 꼽는데 그 물어보는 건데 바퀴벌레 씬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꿈 씬 있어요? 꿈에서 사막 가는 씬? 꿈 씬이 있긴 한데 변형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그 사막이랑 뭐 이런 건 전혀 안 나오고 다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탈출은 어떻게 해요? 코코넛 거기에 뛰어내리는? 그렇죠. 그건 똑같이 뛰어내리죠. 하여튼 제가 보는 그 기억에 남는 3장면이 어떻게 표현됐나? 근데 이게 그 GV를 같이 하면서 들었는데 원작 그 영화 원작의 요소를 최대한 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감독이 이거를 리메이크작이라기보다는 새롭게? 지금 세대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는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빠삐용도 OST나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최대한 배제하고 안 넣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크리드도 그래서 그런 건가? 네, 그래서 크리드 2를 봤을 때 로키 음악은 사실 영화 안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아 이게 너무 로키에 크리드 그만 깝시다. 네, 다음 좋은 영화예요. 네. 극한 직업은 전 정말 재미있게 봤거든요. 근데 그 극장 꽉 찼어요. 그 극장 사람들이 다 계속 빵빵 터지는 거야. 그래서 언제 봤는데? 그리고 개봉하고 한 일주일 안 돼서 베트남 가기 전에 봤다는 얘기네? 갔다 와서구나. 갔다 오자마자. 근데 다 끝났을 텐데. 아니야. 그 극장 꽉 찼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뭐 하도 재밌다니까 봤지. 근데 피식피식 웃기는 씬은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하나도 이렇게 막 재밌지 않았던.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재밌어 하니까 뭐 웃음 코드는 다를 수 있지. 근데 그 극한 직업에 흥행하는 거 뭐 설날 껴서 흥행하고 사람들이 재밌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 슬랩스틱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억지로 웃기려고 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랑 묶어서 제가 그 그린북을 보면서 이 작가님이 그랬잖아요. 올해 최고의 영화를 벌써 봤다고. 저도 뭐 그린북은 봤지만 제가 이 극한 직업과 같이 항상 좀 요즘에 항상 동시에 말하는 영화가 제가 꼽는 올해 최고 영화가 있어요. 그 히어로물이라고도 저는 보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가버나움이 10만 겨우 넘었는데 극한 직업 지금 엄청 흥행했잖아요. 1,400만 좀 들어왔는데. 아니 근데 상영관 자체의 개수가 다르니까. 물론 그것도 그런데 나는 이 사태가 좀 화나요 개인적으로. 꼴불이다. 아니 극한 직업이 그 가버나움 1,500만 명이네? 1,400도 넘었어. 넘었어요. 1,600만은도 가겠다. 가버나움 10만에 제가 5표 했습니다. 5번 봤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웃음 코드 다르다 치고 재밌었어요? 극한 직업? 어땠어요? 아니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어. 네. 이제까지 못 봤어요. 나는 뭐 볼만했어. 이거 저 크리드 2보다 훨씬 낫어요. 조금 낫어요. 저는 근데 크리드가 훨씬 이 정도면 극장 가서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난 이 영화가 슬랩스틱 영화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 저 주둥이 터는 영화지. 맞아. 그래서 뭐 괜찮았는데 근데 이 영화가 과연 1,600만씩 들어올 영화냐? 이 영화가 1,600만 원 들어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영화들이 비명도 못 지르고 사라져가?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는 크리드 포함해서. 크리드를 포함했죠.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좀 1,600만짜리 영화는 아니다. 이게 그런 결국 생각이 CJ의 횡포죠. 좀 웃기기로는 완벽한 타이밍이 훨씬 웃겼는데 좀 하여튼 극한 직업은 그랬습니다. 이게 약간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어서 조금 더 흥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성보다. 마음에 들었던 거 아까도 말했듯이 그 심파 장면이 없다는 거는 저는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이한이가 너무 멋있게 나왔어. 미안이 예쁘고. 극한 직업이 광복절 특사랑 전혀 그 수준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그 되게 옛날 영화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그 한 캐릭터가 그 있잖아. 나중에 이제 격투씬에서 난 한 놈만 패. 이거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했던 그 수준보다 더 웃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딱 그 정도의. 네. 다음에 뭐 보셨어요? 살인마 재개의 집을 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개인 취향적으로는 작품성이라고 다 떠나서 최악이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영화가 별로인 게 아니야. 시놉시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살인마 잭이라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인데 이 사람이 살인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 내내 살인이 왜 예술적 행위인지를 관객들한테 그러니까 그 영화상에서는 버지라는 인물한테 설명을 하지만 결국 보는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그럴싸해. 영화 내에서. 너무 그럴싸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너무 불쾌한 거예요, 이게. 왜냐, 나는 정상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거에 내가 왜 설득을 당하고 있어야 되지를 시작으로. 내 안에 악마성을 봤구나. 설득하는 것들도 너무 약간 불쾌했고, 그 다음에 각종 예술 작품들과 뭐 이런 걸 다 빗대어서 막 설명을 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던 예술의 개념과 너무 어긋나는 것들도 많았고, 그리고 자기가 살인을 저지른 걸 예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쵸, 예술적으로. 이게 왜 예술인지. 그러면서 이제 살인에 대한 5가지 예를 들어요. 자기가 여지껏 했던 살인들 중에. 근데 그런 것들이 엄청 잔인해요. 엄청 잔인해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잔인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잔인한 장면과 이걸 왜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예술성을 자꾸 설명을 하니까 영화 보다가 처음으로 나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쾌해서? 네네. 저 이거 안 봤는데 지금 기본 정보 보다 보니까 불쾌해지네요. 상영 시간이 2시간 32분이야. 너무 죽을 것 같다니까. 불쾌하다. 근데 정말 지루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봤어요? 그 잔인한 거는 알고 가서 뭐 이렇게 뭐 각오한 만큼 잔인했는데 그 살인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공감이 너무 안 돼서 일단 좀 감정이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를 그리는 영화가 그동안 많은데 어쨌든 이유는 조금씩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양들의 침묵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살인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예술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리고 뭐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자신의 공황 혹은 자신의 결벽증을 좀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도 별로 이해가 안 되고 대상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나 누구 오늘 죽여야겠다. 너무 생뚱맞은 사람들을 없애고 차라리 그 최민식 나왔던 악마를 보았다가 더 이 사람은 진짜 악마구나. 이게 더 감정이입이 더 잘 됐어요. 그러니까 감정이입도 안 됐고 되게 불친절하고 마지막에는 아주 그 후반 30분은 아주 추상적으로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살인하고 얘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게 나왔다면은
후반 30분은 단테의 지옥도가 나옵니다. 이 영화 보시면 알 텐데 갑자기 추상적으로 막 희한한 이렇게 좀 몽상적으로 펼쳐지는데 그런 불친절한 영화의 화법도 별로 하나도 설득이 안 됐고 그래서 비추 진짜 지루했어요 일단. 두 분 다 이제 나쁜 평가를 하시니까 좋은 평가를 했던 사람 거 뭐 하나 정도 뭐 극찬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동진 평론가가 가학과 자학을 오가며 끝없이 벌 주는 자 라스폰 트리에 이게 감독에 대한 칭찬, 그 감독의 그동안의 필모를 관통하는 어떤 공통된 주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를 해놨네요. 그러면서 별 3개 반을 줬어요. 그렇진 않았는데. 그리고 이 작가님이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잔인한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애들이 나와요. 애들 한 7살 정도 돼 보이는 애들을 싫었어. 저격하는 씬이 있는데 엄청 리얼하게 나옵니다. 그런 건 마음에 드네. 그러니까 저격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저격하고 박제를 하잖아. 박제하는데 그것도 최악이었어. 엄청 잔인하게. 최악이었어요, 진짜.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살인마 째개 집은 둘 다 보지 말아라. 네. 재미없다. 좀 멘탈 때문에. 어차피 다음. 그러면 저도 받아서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이거 가보나움 다음으로 재밌게 본 올해 영화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저기도 탔죠. 아카데미도 타고. 저는 그 남성의 정치를 그 제압의 역학이라고 본다면은 저는 이 페이버릿 보면서 든 생각, 여성의 정치는 그 심리의 역학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여성들이 정치하면은 이런 점들이 남성과는 다르겠다라고 좀 알려주는, 그러니까 그려주는 면이 있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추천. 어떻게 다른가요? 말했듯이 굉장히 심리적인 게 더 그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남성, 예를 들어 남자라면은 그 서열 관계, 그러니까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그 잡아먹고 먹히는 그 점에 정치가 초점에 맞춰진다면, 특히 사극 같은 경우는 더 권모술수를 할 때 그 점에 맞춰진다면, 여성의 정치는 내가 위고 얘가 나보다 아래여도 그 심리가 어떤 상황에서의 심리가 서로 어떠냐에 따라서 그 위아래가 좀 바뀔 수 있고, 그 밀고 당기는 게 남성보다는 좀 더 안 보이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 재밌게 나타냈어요. 좀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고. 어떤 시대가 19세기예요? 18세기? 뭐 이래요? 중세?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그 영국이랑 프랑스랑 막 싸우던 그 중세. 중세 그러면은 그 중세 시대 사극인데 총 대포 있는 시대. 이 사람들이 그 여성 정치가들 세계의 어떤 서로 심리전 이런 거를 묘사한 그런 작품이다 이런 건가요? 잘 만들었다. 재밌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재밌게는 봤는데 이게 블랙 코미디적인 정치물이기는 한데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더 포커스가 맞춰진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치 이야기도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는데 결국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는 하녀였던 여자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과정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줄을 다루기도 하고. 그 어떤 주인공 여자의 입지전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재밌게 보긴 했는데 그 여성의 심리적인 정치라고 하기에는 약간 너무 남녀 구분이 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젠더 감수성이 후졌다. 그러니까는 그 여성이라고 할 것도 없고 주인공의 어떤 그 입지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 탐욕 이런 것들을 묘사한 작품이다. 그렇죠. 탐욕이 거의 주를 이루는 작품이고 물론 남자들의 정치 세계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될 수 있기는 한데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냥 여성 남성을 떠나서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시놉시스가 권력을 향한 그녀들의 미친 발버둥이 시작된다. 여왕의 마음을 차지하라. 네요. 이것도 좀 불쾌해지네. 상영 시간이 1시간 59분이야. 근데 엄청 빨리 지나가요. 흥미진진해요? 네. 반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전은 없어요. 반전 없어요. 레이첼 와이즈 나오네. 네. 유명한 사람 많이 나와요. 매력적으로 나오죠. 엠마도 봐야겠네, 나오잖아. 그럼. 일단 엠마가 엄청 이쁘게 나와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올리비아 콜먼이 탔을까? 연기 자체는 그 사람 연기가 조금 더 볼만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콜먼이 여왕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레이첼 와이즈가 하녀? 아니요. 엠마가 하녀. 엠마가 하녀. 볼만하겠는데
남자들은 니콜라스 홀트 나오네요. 남자 비중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기 막간을 이용해서 본 영화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근데 다 로키만 봐가지고 없잖아. 로키 1. 람보 봤어요, 람보. 람보? 람보 시리즈까지 봤습니다. 람보 괜찮지. 람보. 원은 괜찮지, 원은. 람보 1 괜찮고, 람보 4도? 4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기도 아이 죽이는 장면. 그럼 괜찮아. 람보가 원래 제목이 람보가 아닌 거 알아요? 블러드, 펄스트 블러드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람보로 개봉해가지고 대명사처럼 쓰였죠. 힘세고 강인한 남자 일컬는 람보 4가 라스트 블러드거든요. 부제가. 근데 그게 2010년인가 나왔어요. 그게 로키 발보아 찍고 나서 2년 후에 찍은 건데 로키 발보아에는 실베스타 스텔론이 되게 좀 노쇠하게 나왔는데 람보에서는 또 엄청 멋있게 잘 나옵니다. 몸매가? 몸매는 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연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로키 쪽이랑 로키 쪽 연기랑 람보 쪽 연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연기 잘한다. 네, 인간이구나. 와, 각본도 잘 쓰고. 네, 문맹인데. 운명인데 대단한 각본도 쓰고 대단한 사람이지. 네. 다 머릿속 외우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요. 다 시나리오를. 천재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람보 추천한다. 원과 막간을 4를 추천한답니다. 원과 4. 람보 1, 4. 람보 1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요즘 람보 모르는 사람 많겠죠? 람보 알아요? 알죠. 알아? 람보 20대 초반 분들이 아실까? 람보? 모르는 것 같아. 아니, 안 봤어도 람보는 알걸요. 람보라는 말은 알까? 패러디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럴까? 람보가 1 같은 경우는 액션 영화로 보면 좀 실망해요. 퇴역군인의 어떤 트라우마에 관한 영화거든요. 맞아요. 1탄은 그 심리물로서도 굉장히 볼만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보셨어요? 기묘한 가족도 봤어요. 기묘한 가족. 이거는 일본 영화스러운 제목인데. 한국 영화예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느낌이 일본 영화를 뭔가 따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외에 일본 영화 중에 작년인가에 개봉한 B급 그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있잖아요. 약간 그쪽을 약간 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근데 언제 크랭크인이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B급 좀비 코미디물이라는 게 비슷해요. 근데 그러네? 좀비네? 네, 이 영화는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무리 B급이지만 좀비물의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장르 영화니까 결국에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감독이 좀비물을 안 봤어. 본 적이 없어. 에이, 영화 감독이라 되는데 좀비물 안 봤을까? 진짜 그 정도로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쵸. 그 정도로 좀비에 대한 표현력이 너무 약하고 약간 어차피 B급으로 갈 거였다면 어차피 코미디 요소고 B급 요소라면 조금 더 과감한 시도를 해도 됐었을 것 같은데 약간 관객들이 이렇게 또 조심조심해 또? 내 의도대로 생각을 안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좀 너무 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장르 영화도 아니고 B급 뭐 코미디물도 아니고 막 약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연기를 다 잘하는 배우들만 나오거든요. 라인업이 되게 좋아. 정재영, 김남길, 엄지원 뭐 이렇게 나오네요. 라인업이 되게 좋은데 그리고 거기에 이수경 배우인가가 안 유명한데 되게 연기를 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웃기려고 만든 대사를 치는데 안 웃기니까 더 짜증나. 극한 직업이 그랬는데. 극한 직업보다 심해요. 그런 느낌을 잘 대변해주는 댓글이 메뚜리언이라는 분이 아니 이게 뭐요? 도대체 무슨 영화요? 라고 이게 되게 애매해요. 되게 애매해. 그러니까 더 보고 싶다. 아니 진짜. 그러면서 별 3개 주셨어. 이분 뭐 저 별점 인플레인가? 약간 인플레시네 이분. D 노미네이션 많이 줘도 진짜 2점 정도인데. 아니 뭐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천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 보지 마세요. 어차피 극장에서 없겠지만. 만드래. 다음. 드래곤 길들이기 3. 드래곤 길들이기 3 만화. 재미없었는데 그러니까 1, 2, 3를 조금 비교하자면 1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2 보고 실망을 했는데 2 본 다음에 좀 생각을 했어요. 왜 1보다 재미없나 생각을 해봤더니 1에 나온 드래곤은 고양이에요. 고양이. 쉽게 말해서 고양이를 성품이 드래곤으로 표현한 거라면 2는 얘가 갑자기 강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은 되게 좀 신비스럽고 새침하고 혈투를 겪었나 보지. 신비스럽고 좀 그런 이미지여서 이게 매력적이었는데 2에서 막 이렇게 달라붙는 강아지가 되니까 매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3는 또 왜 재미가 없냐면 3는 결국은 인간은 인간의 삶, 드래곤은 드래곤의 삶 이걸로 이제 헤어지는 게 3의 내용인데 이거는 이미 그 토이스토리 3에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좀 마무리가 좀 식상했다. 네, 그래서 좀 비춥니다. 재미없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원투를 안 봐가지고. 저도 애니메이션을 잘 안 봐서. 그럼 또 뭐 있습니까? 다음. 저는 사바하 봤어요. 사바하. 사바하. 요거 논란이 요즘 중심이던데 사바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쉽사리 말은 못하겠는데 일단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이것도 또 장르 영화잖아요. 네. 아까 김요한 가족에 이어서. 근데 적어도 이 영화를 보면 감독이 장르 영화에 대한 공부를 엄청나게 했구나. 그거는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아까 김요한 가족 감독과는 다르게 비교되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에는 그래도 오컬트물이라는 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거의 이 감독이 이제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검은 사제들에 이어서.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지금 뜻깊은 필모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왜요? 우리 저 곡성에 저희가 있는데 오컬트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곡성을. 근데 약간 곡성은 토속 한국화 한국형 오컬트 느낌이고 사바하도 마찬가지 기독교물은 아니잖아요. 불교예요. 네. 불교인데 네, 근데 기독교도 이제 네. 되게 기독교적이에요. 결국은. 맞아. 결국은 결국은. 기독교적인데 어쨌든 주 메인은 불교를 다루는데 이 불교를 기독교의 시점에서 보는 그런 영화인데 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봤어요, 기독교를 사바? 봤는데 기독교를 불교의 시선으로도 봤다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바는 중간까지는 전 재밌게 봤거든요. 약간 공포 영화는 무서워야 되잖아요. 중간까지는 무서웠는데 뒤로 갈수록 수습이 안 돼? 아니 그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가장 이 영화의 가장 난점은 난 분장팀을 좀 혼내주고 싶어. 귀신 같지가 않아. 결국에는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재연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정도로 귀신이나 이렇게 뭐 뒤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분장을 누가 한 거지?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뒤집어 쓴 놀이공원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무슨 장난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소재는 대단히 좋습니다. 소재는. 맞아. 그리고 얘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 결국에 막판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인물 구축을 중반 정도까지는 굉장히 잘 해놓다가 막판에 후두둑 무너져요, 이게. 진짜 막판에 후두둑 무너지면서 이럴 거면 굳이 이걸 반전 요소라고 넣은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뭔가 구축을 하다만 듯한 그냥 뼈대만 있는 집 같은 느낌? 그 사바와 살인마 잭의 집에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둘 다 유지태가 나옵니다. 통하고 싶지 않다. 맞아, 생뚱맞게 유지태 나와요. 살인마 잭의 집에 유지태 되게 닮았다 이러고 봤는데 저도 그래서 자막에 유지태. 일본인인가 저 사람은 한국인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유지태였어. 그리고 초반에 우마소먼 되게 닮았다 했는데 우마소먼이야.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두 분 다 추천을 못 해야겠다는. 아니요, 저는 사바한 추천. 추천 못한다. 네. 그 강성욱 씨라는 분이 내가 목사가 될 상인가? 이거 진짜 웃겼는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러면서 4.5점을 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글래스. 그래, 이거 초기대작이라면서. 네. 글래스를 봤는데 3편 중에서는 두 번째 23 아이덴티티가 2, 3이 먼저고. 네, 제일 재밌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언브레이커블이 첫 번째. 후졌다. 아니 지금 보면은 언브레이커블이 더 낫다. 그럼 뭐야? 그러면 23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언브레이커블 그 다음에 글래스? 네, 글래스가 꼴찌란 얘기네. 네. 그래도 재밌게 봤어요. 셋 중에는 별로여도 글래스 재밌게 봤고 저 근데 이제 글래스 보고 든 느낌이 데미안 보고 그러니까 소설 데미안 보고 받았던 느낌이랑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명작이어야 되는데. 그럼. 그래서 그 표현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니까. 근데 이제 이 나이트 샤말란이 데미안을 대단히 많이 참고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나왔다. 그래서 따오기 오랜만에 아주 단순하게는 그러니까 뭐 데미안의 제일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 이게 글래스에서도 결국 각자 자기의 매트릭스를 깨닫고 자신을 발현시켜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급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뭐 선과 악을 보는 시점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조명하는 이런 고민들이 데미안을 읽었을 때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저는 재밌습니다. 근데 다만 글래스에서 뭐 선악에 대한 어떤 그 세 가지 시리즈 다 퉁치면은 그러니까 세 가지 시리즈에서 선과 악에 대한 모함 이런 것들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글래스 그가 닥터 글래스가 글래스나 아니면 얘 24 아이덴티티 괴수 비스트 비스트 얘네들이 이제 각 편에서는 악인인데 또 3편 보면은 또 마냥 완전 악인으로 나오진 않잖아. 더 그냥 악인 아니에요? 근데 이 편에서도 그렇게 악인으로 나오진 않는데. 그래? 난 그냥 악인 같은데? 근데 이제 23 아이덴티티 중에 착한 사람도 있죠. 한 명인데 근데 얘 비스트 말하는 거잖아요. 비스트. 그러니까 비스트도 어쨌든 한 맞아요. 인물이니까 걔도 그렇고 글래스도 얘도 어릴 때부터 뭐 그런저러한 그렇죠. 이유가 있고 아프고 그리고 자기가 약간 조커처럼 비슷한 논리잖아요. 악은 뭐 선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나쁜 놈이네. 근데 3편을 보면 또 더 무슨 뭐 프리메이슨 같은 거대 조직이 있고 그래서 아니, 거대 조직이 있는 건 있는 건데 여기서 글래스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모호한 지점에 서 있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결국에는 뭐 자기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결국에는 이걸 뭔가 음모를 알리기 위해서 장치를 하고 그냥 죽잖아요. 그리고 얘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세상에 히어로라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얘는 믿고 있고 그래서 그 히어로를 찾아내기 위해서 혹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이잖아요. 글래스는. 그래서 테러까지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쵸. 열차를 통째로 탈선시켜서 그 안에 있는 수백 명을 다 죽일 만한 사고를 만들어서 거기서 안 죽는 브루스 이거 봐 너는 초인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의 이론을 증명시키는 완전히 나쁜 놈이죠. 어떻게 나쁜 놈이지. 완전히 악인이지. 모호하지가 않지 이거는 전혀. 근데 이 나이트 샤말란이 그가 언브레이커블에서는 100% 나쁜 놈이게 그렸는데 글래스 보고 나면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악인을 감정이입을 할 때 얘보다는 그 뒤에 거대 어떤 음모가 있구나에 더 좀 악에 초점을 맞추고 결국에는 각 개인들의 어떤 담긴 뭐 본성이 무엇이고 선과악이 무엇이고 그거를 이렇게 물음 던지고 끝나는 선과악이 무엇인지 물음을 던져요? 이거 알았어요. 뭐랑 네. 비슷한지 알았어요. 지금 설명이. 뺑반에 공효진 상사 있잖아요. 그 철로 머리 받는 사람. 그 사람 얘기잖아. 그분 얘기잖아요. 악마를 잡기 위해서 악마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데 여기는 악마를 잡기 위해 악마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글래스는. 모르겠어요. 글래스가 그 뒤에 숨어있는 그 비밀 결사 단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테러 행각이라든지 이런 걸 벌여왔는지 뭐 그거는 영화에서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글래스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 비밀 조직이 있는지. 근데 어쨌든 이게 선이냐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악일 수도 있다. 이게 악이냐 보기에 따라서는 선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은 사실 전 전혀 없었거든요. 좀 의외인데. 근데 데미안도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선이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데미안에서는 그 주제가 그거죠. 주인공 이름 싱클레어가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계속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 찌질한 어린이 싱클레어에게 그 사회 주류 질서에 순응하고 살고 있는 싱클레어에게 야 네가 믿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 그것만이 선이 아닐 수도 있어. 네가 악이라고 믿는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악이 아닐 수도 있어. 네가 믿고 있는 그것을 의심해봐. 그래서 너 스스로의 준거를 마련해서 너를 가두고 있는 세상의 틀, 껍질을 깨고 나와서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면서 싱클레어가 성장해가고 그래서 각성해가는 그 과정을 그려놓은 소설이죠? 맞죠? 그거죠? 제 생각에는 그 데미안이 사실은
환영이거나 뭐 이런 거인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 찌질했던 소년이 사회의 주류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준거를 가지고 성장해 자신의 삶을 가차없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인으로 각성해 간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글래스하고 뭐 선악 뭐 이거하고 뭐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저는 그 글래스 마지막에 지금 말한 내용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저는 여기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글래스 엔딩을 보고 그래서 나이트 샤말란이 참고를 많이 했겠다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자기 유리를 깨라. 글래스를 깨라. 그럼 글래스가 뭐 데미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뭐 꼭 그렇게 싱크를 맞출 수는 없는데 그 내용적 감성이 좀 통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보셨어요? 글래스? 아니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예. 글래스 봤잖아. 글래스 안 봤습니다. 글래스 안 봤어. 네. 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영화권 있는 거 지금 크리즈 2에다 쓴 거야? 아, 저는 만족합니다. 크레이저 2 추천. 네. 아, 웃겨. 네. 글래스 얘기를 하셔서 이게 지금 상영작은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뜬금없이 본 샤말란이 각본을 쓴 데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대물? 네, 데블. 괴불? 괴불? 데블. 데블 악마. 발음이 너무 흐졌나요? 데블. 대물. 그래가지고 이걸 봤는데 전 차라리 옴니버스. 그거 피아노 치다 손가락 잘라있는 그 영화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영화인데 그래? 옴니버스. 아닌데 이병헌 나오고. 아닌데요. 여하튼 그 영화를 봤는데 그건 3 아니야? 3? 3인가? 네. 3부작을 그 샤말란이 지금 빅픽처로 3부작을 그려냈잖아요. 결국에는 뭐 23 아이덴티티부터 시작해서 3부작을 그려내서 그걸 다 볼까 하다가 별로라는 평이 너무 많아서 제끼고서는 다른 감독의 영화를 봤는데 이상하게 샤말란 느낌이 자꾸 나는 거예요. 찾아봤지? 그랬더니 각본이 이 사람 거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사바랑 맥락은 비슷해요. 아니 맥락이 비슷하기보다는 주제는 비슷해요. 어쨌든 종교적인 오컬트 영화인데 차라리 그 3부작을 다 볼 바에는 요거 하나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영화였어요. 그게 제목이 데블. 네. 저는 이거 글래스 아까 얘기를 하면은 잠깐 짧게 제 소감을 얘기하면은 두 가지는 확실하게 있어요. 긴장감이 흘러. 언제 흐르냐면 글래스가 등장할 때마다 사무엘 L. 잭슨이 등장할 때마다 긴장감이 흘러. 왜? 휠체어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 유리몸이잖아. 그래서 간호사가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어디 이렇게 계속 병동을 이동할 때마다 저 문틀에 부딪힐까봐 너무 조마조마해. 그럼 뼈가 부러지잖아요. 너무너무 나올 때마다 그 긴장감, 제 뼈 부러지는 거 아니야? 뼈 부러지는 그 긴장감이 어마어마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부러져. 휠체어에서 떨어져. 그때 그동안 쌓여왔던 그 켜켜이 쌓였던 긴장감이 빵 터지는데 비명 질렀어요. 극장에서. 또 하나는 근 한 15년? 15년인가요? 정도의 기간을 갖고 1, 2, 3탄 자신의 세계관을 완성시킨 거잖아요. 19년. 20년이네. 거의. 마치 보이후드를 봤을 때 느껴진 그런 어떤 경이로움 같은 것 좀 느껴졌어요. 그거는 아들 브루스 윌리스 아들 봤을 때. 긴 세월 동안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마무리를 지었구나 하는, 뭐 20년 동안 찍은 건 아니지만 하는 그런 거에서 느꼈던 어떤 이 긴 기간에 걸친 노가다에 대한 장인의 그 긴 노가다를 마친 사람을 볼 때 드는 그 어떤 경이로움 이런 거가 좀 들었던 게 딱 두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거 다음 영화 세븐 했고. 세븐이요? 대불 했고. 대불. 또 있어요? 아직 30분이나 남았어. 원래 본 게 있긴 있는데 이거는 재개봉작이라서. 그냥 해요. 그냥 해요? 해리포터를 봤어요. 하지 마. 하지 마. 왜? 해리포터 하지 마. 가버나움. 너무 명작이니까 가버나움은 정말 꼭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가버나움 보면서 그 절대 빈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실감했어요. 제가 이 영화 보고 이제 생각한 절대 빈곤의 정의를 내리자면은 한 명은 물론이고 여러 명이나 몇몇 집단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빈곤. 이게 절대 빈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빈곤을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나설 수밖에 없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절대 빈곤에서 이 주인공 꼬마애가 슈퍼히어로를 능가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아이언맨보다 더 대단하다고 보는 건 뭐 아이언맨을 비롯한 히어로들보다 대단하다고 보는 건 아이언맨은 자기 능력껏 최대치를 발휘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애인데 그 최대치를 넘게 발휘를 하거든요. 그게 더 좀 영화 보면서 슬프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99% 절망에서 1% 희망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영화가 딱 그 1% 희망을 던져서 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올해 최고의 영화로 일단은 꼽는 영화입니다. 네. 하버나움 진짜 괜찮아요. 정말 대단한 영화. 하버나움 보셨잖아요. 한번 소감 짧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쵸. 5번 봤죠. 근데 소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절대 빈곤이 맞는 것 같고 약간 그 영화를 보면 너무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되게 감사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금 처지가 뭐 안 좋고 뭐 이러면서 비관을 해도 이 영화를 봄으로써 상대적으로 나는 되게 행복한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60억 인구 중에 10% 안에는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약간 속된 말로 지금 한국인들이 뭐 헬조선이니 뭐니 막 이런 단어 써가면서 나라 비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영화를 진짜 보고 나면 절대 그런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냥 짧은 영화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뭐 전에 또 얘기했었는데 영화 보고 나면 부끄러워요. 계속 바르셀로나 이번에 갔다가 이렇게 봤는데 곳곳에 라카루 양키 고홈처럼 투어리스트 고홈이라고 써 있어요. 고만 와라. 그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났대. 우리나라 뉴스에도.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관광객은 가고 난민은 와라. 라고 써 있어요. 우리 너무 먹고 살만한데 난민 한 몇십 명, 뭐 한 300명 들어오는 것 같고도 부들부들 떨잖아요. 무서워서. 근데 이 난민들의 그 처참한 삶 한 가운데 속으로 카메라가 뛰어들어가서 그 난민들을 보여주는 영화 가버나움을 보면은 그 안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주인공 아기가 보여주는 그 인간성 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도 왜 저런 인간성을 발휘하지 못할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또 그 영화 그 중간중간에 이 애기 그 주인공 아기가 자기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뭐 일련의 뭐 희생들 생리한 거를 막 감추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머무는 집에 주인 아줌마의 어린 아기를 돌봐주면서 하는 여러 희생들 또 진짜 그 긴장하게 하는 장면이 뭐냐면 그런 걸 보면서 얘는 정말 인간성을 간직하고 있는 애구나. 너무 착한 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얘가 진짜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이 애가 자기를 돌봐주는 아줌마네 집에서 어디 한 구석을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세네갈 출신 불법 체류자 신분인 이 아줌마가 새로운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아서 숨겨놓은 파이프관 같은 파이프관을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걔가 거기에 돈이 있는 걸 알아. 그 전에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얼마나 조마조마하냐면 와 그래 이렇게 힘든 상황 거기에서도 더 이렇게 힘든 상황 안에까지 떨어지면 결국에는 저 인간성을 유지하고 있던 소년도 그 인간성에 금이 가나 보다. 그 돈을 꺼내가나 보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조마조마한데 그 돈을 끝까지 안 써. 거기서 한 번 또 밀려오는 또 하나의 또 그 부끄러움 같은 게 오히려 모아. 네. 그걸 모아. 내가 썩었구나를 그 느꼈어. 부끄러움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래서 이건 진짜 부끄러운 영화입니다. 부끄러운 영화.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영화. 왜 가버나움인가 제목이. 검색해서 이제 저도 안 건데. 몰라요 나는. 이게 성서에서 그 예수가 어릴 때 살던 곳을 가버나움이라고 한대요. 마국간을 얘기하나? 그러니까 이런 곳에 한마디로 예수가 있다? 좀 이런 의미가 아닐까.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요거는 진짜 꼭 보셨으면 하는 뭐 그런. 근데 내가 너무 제일 긴장되는 부분을 말해버려갖고 저긴가? 그래도 영화뿐만 하니까. 그래도 괜찮아. 네. 한번들 보십시오. 5번 봐도 괜찮아요. 해리포터 빼고. 그러면 상영작은 없고 없어도 돼.
그 이전 영화들이긴 한데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망작을 골라보는 능력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또 망작 그러면 우리가 오늘 크리드 안 했어도 크리드 봤을 거야. 아니요, 이 영화는 장르상 제가 절대 안 봤을 것 같고 이거 아니었으면 제가 한국 영화 2편 근래 작품이긴 해요. 너무 쥐도새도 모르게 내려서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그대 이름은 장미랑 그다음에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둘 한국 영화예요? 그 박성웅 나온 거 맞죠? 네, 맞아요. 오진 둘 다 않았는데. 한국 영화고 근래 작품인데 아무도 몰라. 그대 이름은 장면 유호정 나온 거 맞죠? 네. 맞아요. 이거 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피했는데 어땠어요? 그때 이름 장미? 일단 둘 다 망작이고요. 근데 박성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크게 뒤인 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뭐였죠? 그 동성애를 다룬 영화? 그 뭐 연극 하여튼 네, 뭐 여튼 둘 다 봤는데 둘 다 망작이었고 그대 이름은 장미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조금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게 봤는데 저는 약간 신파 요소를 원래 좀 좋아해요. 그래서 신파 요소를 좀 좋아해요 원래. 그래서 재밌게는 봤지만 남한테는 절대 추천할 수 없는 영화? 근데 그 신파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 같으면 대중성을 갖췄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무시하나? 대중을? 아니 이게 이 영화는 물론 약간 가족이 등장하는 영화 특성상 신파가 약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또 시기가 90년대부터 해서의 엄마의 삶이잖아요. 60년대 정도부터 한 90년대 정도까지의 엄마의 삶인데 힘든 게 다 나오잖아. 그때 뭐 IMF도 터지고 못 배운 여자들이 어떻게 뭐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하는지도 뭐 이런 거 다 보여줘요. 그래서 보면서 맘마미아가 명작이었다면 이건 맘마미아의 약간 아류작이 아닌가 싶은 엄마의 삶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결국에 연기를 잘해. 그리고 여기도 박성웅이 나와요. 약간 이제 사람 박성웅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마동석에 이어서 약간 밑거로 아니 들어가시고 박성웅 안시성에도 나오더구만. 밑거로 지금 들어가고 계신데 여튼 여기도 나오고 그래서 엄마의 삶을 보여주니까 엄마랑 같이 보면은 나쁘지 않게 볼 수는 있겠지만 영화를 엄마 관객들 무시하나요? 아니요. 그 추억을 되살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엄마들이랑 같이 보면 조금 더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영화를 조금 좋아라 하고 좀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추천해줄 수 없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 엄마랑 같이 살잖아요. 저 문지기. 애기 엄마랑. 그렇죠. 네. 그럼 애기 엄마랑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럼 엄마랑 같이 보면 괜찮대.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는데. 아니 이건 집에서 봐야지 끝났어. 그래요? 네. 집에서 봐야지. 또 저기. 네. 알리타. 알리타 이거. 알리타. 이거 개봉하는 날 내가 출국해가지고 못 봤네. 알리타를 제가 2번 봤는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반관에서 보고 아이맥스에서 봤는데 이게 아이맥스로 찍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비교가 되잖아요. 일반관과의 차이가 없어요. 아이맥스에서 일반관에서 봐라. 네, 앞으로 아이맥스를 보시려면은 아이맥스로 촬영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어벤져스 같은 그런 거는 뭐 아니면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같은 건 아이맥스로 볼만한데 이건 그냥 일반관에서 봐도 됩니다. 3D로. 아이맥스 예매했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런 저 깨알 정보 이런 거 좋아. 재밌는데 이게 원작이 80년대 일본 만화책 그 총몽이 원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화 3부작을 이제 목표로 3부작을 한대. 네, 지금 이제 첫 편을 만든 건데 저 총몽은 안 봤는데 이게 워낙 유명한 건 알고 있었어요. 에반게리온 이상의 일본에서 뭐 대박친 만화여서 유명한 건 알고 있었고 이번에 이제 영화를 봤는데 보고 난 느낌은 되게 많은 내용을 2시간에 담으려고 하니까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팍팍팍 튀어요. 그러니까 개연성이고 뭐고 이게 빠바박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너무 안 하고 지나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여기 골방에 모였는데 야 그놈 어디 갔어? 그럼 걔 운동장에 있어. 그럼 그 다음 장면이 운동장에 팍 나온다든가 뭐 중간 운동장에 가는 장면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모든 장면들이 대사치고 그 다음 바로 그냥 영상으로 스타워즈 같은 편집인가 보네. 스타워즈 편집이 막 튀지. 스타워즈는 근데 이제 이게 화면이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번 본 이유는 액션 작살입니다. 액션이 잠깐 여기서 그러면 질문이 알리타가 나요? 레디 플레이 원이 나요? 그 액션이. 결이 많이 다른데 알리타 액션 그러니까 차이는 좀 얘기해요. 차이는
이거는 그 썰어버리는 액션. 이거 보통 이제 네티즌들이 사시미 액션이라고 하는데 되게 잔인하게 썰면서 시원하게 액션을 그려요. 좀 다크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백병전을 그렸고 예. 그 저기는 저 원거리 액션이니까. 레드 플레이어 1은. 그래서 좀 다른데 예. 그 비주얼이 주는 뭐 압도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제가 그 비주얼 기대하고 아이맥스 갔는데 비주얼은 레디 플레이어 1이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개연성이 좀 후달린다 싶으면 보통 영화를 보고 나면 별로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연성이 좀 후짐에도 불구하고 별로다라는 생각이 안 든 게 원작의 힘인 것 같지만 세계관이 일단 대단히 괜찮습니다. 세계관이. 사실 이제 지금 보기에는 새롭지 않아요. 뭐 엘리시움이라는 영화나 뭐 수많은 영화들이 이미 비슷한 컨셉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알리타를 보고 느낀 점은 헐리우드의 수많은 설국열차처럼 그 낮은 세계와 높은 세계관의 대립 이런 것들의 원작이 알리타였구나. 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세계관이 빵빵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만으로도 뭐 비어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좀 메꾼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2번 본 게 아깝지 않았다. 추천드립니다. 원작의 힘. 세팅이 좋아서 뭐 줄거리에 구멍 같은 것 정도는 뭐 넘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액션이 이거 봐야 되나? 나는 이거 이 작가님 좋아할 것 같아요. 나는 그 내러티브가 엉성하면 난 무조건 싫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고민되네. 한번 보고는 욕을 네네. 해야지. 이게 모터볼이라는 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리포터로 치면 뭐죠 그거? 해리포터를 뭐 공놀이 하는 거. 여기다가? 해리포터에서. 제가 해덕인데 해리포터에서 그 공놀이 하는 스포츠 씬이 퀴디치요, 또 퀴디치. 퀴디치. 되게 액션감 있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퀴디치가 그 모터볼이라는 건데 대박입니다. 모터볼이 제가 볼 때 하이라이트. 그 막 싸우면서 이제 공을 갖고 노는 또 건데. 스포츠 장면이 있는데 그게 괜찮다. 아주 훌륭한. 알리타. 그렇군요. 알리타 봤어요? 아니요 아직 못 봤어? 봤어요. 나랑 같이 보면 되겠네. 응? 콜드 체이싱 누구야? 아씨. 우리 생각이 안 나네. 리암형. 리암 리스. 저는 이제 근데 그만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제? 그쵸. 사실 복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수많은 리암 리슨의 영화가 테이큰의 아류가 그동안 계속 나왔기 때문에 좀 테이크의 아류겠지 않을까 하고 봤는데 의외로 타란티노 느낌이 살짝 나면서 대단히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어서 좀 특이해요 영화가. 근데 이거 악평 진짜 많던데. 근데 좋은 평도 좀 있네요. 되게 특이해요. 이게 분명히 테이큰 같은 스토리 그 아들의 복수를 하는 거거든요. 스토리 구조가 테이큰 같으면서도 뭔가 좀 이거 타란티노가 만들었나 싶은 좀 블랙 코미디 요소가 있어서 되게 특이하고 재밌습니다. 걸을라 했는데 덕리라는 분이 테이큰이랑 비슷한 맛일 줄 알았는데 맛이 이상하다. 라면서 별 3개를 주셨어요. 이상해요. 이상하네. 그러니까는 이게 나쁜 의미로 이상하다고 하신 것 같진 않아요. 네. 어딘지 모르게 타란티노 냄새가 난다. 이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영화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네. 그래요? 그리고 공감을 많이 받았으니까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거를 봤는데 유관순 이야기. 벌써 보셨어요, 그거? 네. 큰 기대 안 하고 봤거든요. 그냥 뭐 유관순 이야기 한번 보자고 봤는데 의외로 국뽕이나 이런 거는 많이 안 들어갔고 되게 그 감옥에 갇힌 한 인간이 어떻게 견뎌 나가는가 그런 걸 좀 삶을 되게 잘 조명한 것 같아서 의외로 되게 괜찮았어요. 물론 뭐 연기도 다 당연히 뭐 물론 고화성이나 뭐 등등 연기도 잘하는데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이 영화 초반에 나오는 장면인데 한 그 감옥에 수십 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울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서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다리가 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한쪽 방향으로 전체가 이렇게 계속 걸으면서 돌아요. 하루 종일. 그 장면부터 되게 좀 영화가 매력적이었어요. 영화 좀 새로움이 있다 생각이 들었고 볼만합니다. 한 거. 네. 마침 내일이 또 3일절이네요. 오늘 볼까 말까 했는데 한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랑 별개로 엄복동이 욕을 욕을 엄청 자전차와 먹고 있어요. 이거는 포스터부터가 망작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 포스터가 일단 배우부터가 근데 그래도 일단 실화 이야기니까 봐야지라는 마음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개봉한 지 하루인가 이틀인가? 밖에 안 됐는데 오늘이 이틀째거든요.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평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네. 한 거? 네, 한 거 유관순 이야기. 한 거. 마이클 패스벤더가 출연했던 마이클 패스벤더 초기작 중에 헝거라는 영화가 있어요. 헝거. 그것도 역시 그 아일랜드, 그러니까 잉글랜드에 항거했던
과거 이야기를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가였던 마이클 패스벤더가 체포된 이후에 감옥에서 전향하지 않고 그걸 따왔네. 그래서 전향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 투쟁을 벌여요. 그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요구하면서 그래서 똥 투쟁 벌입니다. 똥 투쟁. 똥을 변기에다 안 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투쟁을 벌이고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단식 투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아마 그런 내용하고 좀 비슷하게 꾸며진 것 같아요. 한 거라. 유관순 열사의 그 수감 투옥 시절에 집중을 했다는 거 보니까 같이 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얘기했으니까 말인데 그 아일랜드가 이제 북아일랜드가 영국이랑 이렇게 마찰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걸 다룬 영화 중에 그 블러디 선데이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헝거도 그 블러디 선데이 사건을 그 사건 이후에 잡혀 들어간 마이클 패스벤더의 그 카메라를 들이댄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블러디 선데이를 보고 제가 그 장소를 갔어요. 대리를. 네, 나중에 혹시 이 영화 하면 제가 그 아일랜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헝거는 아말감에서 했어 옛날에. 그러니까 블러디 선데이 보고. 블러디 선데이. 그렇습니다. 한거 여기서 같이 한번 보면 아일랜드는 또 우리나라와 역사 유사점이 많은 그렇죠. 나라니까 같이 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뭐 시간이 다 왔으니까 한번 영화 얘기는 제가 그만하고 개인적으로 이 작가님한테 추천드릴 만한 영화는 더 페이버릿 아마 좋아하실 거고 콜드워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콜드워. 이거 딱 이 작가의 스타일. 로맨스. 저도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그 3.1절인데 내일 어떻게 그 유관순 열사 그 유족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보고 만약에 뭐 안다 어느 석상에서 만났다. 행사에서? 뭐 무슨 말을? 아니면 어떤 식당에서 맞췄는데 신문에서 내가 얼굴 봐서 알아. 저 사람 저 유관순 열사 유족 누군데?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만년필 하나 딱 놓고 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히려 아는 척하는 거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목례 정도만. 목례 정도. 아니면 뭐 식대를 계산을 해준다든지. 그럼 땡큐지. 완전 땡큐지. 땡큐야? 그렇죠. 경의를 표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유족들한테? 티나게는 마음속으로라도. 목례 정도는 할 것 같아. 그래? 유족이잖아요, 유족. 그러니까 목례. 나한테 다 해. 그래서 요번 주는 그 한 주간 봤던 여러 가지 그 개봉작들과 구봉작들에 대해서 한번 짤막짤막하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요거는 벌써 3월 7일인가? 그날 업로드가 될 거기 때문에 시의성은 없습니다. 다만 극장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뭐 넷플릭스나 다운로드 이런 거 받아서 보실 때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크리드도 마찬가지고요. 다운로드도 없을 것 같아. 근데 크리드 1도 없잖아. 아니요, 1은 있고. 어디서 다운받아요? 다운은 이제 받으려면 어둠의 경로.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얘기 안 하는 거야.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드 2도 안 올라올 것 같아. 느낌에. DVD 방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드 2는 극장에서 내려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DVD 안 나왔겠지. 1도 없던데요? 1도. 그러니까 1은 아예 없어. 그래서 어차피 크리드는 못 보실 것 같고 오늘 했던 여러 가지 한 10편 넘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 더 페이버릿 가버나움 크리드 2 람보지노는 람보 4 네, 람보 4 네, 그렇게들 보시고요. 다음 주에 좀 시적절한 영화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민들레입니다. 안녕. 솔라였습니다.